네, 오늘도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늘 재미없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 오시지. 저희 풀 가동되고 있었는데 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없어도 예, 다음에 심심하시면 같이 놀러 오세요. 예,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관련 이슈로 뜨겁죠. 관련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내팽겨치고 냉부해를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홍보와 이미지 정치에 열을 올리기 바빴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말바꾸기의 고수인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48시간 실종설을 했다가 어디 갔냐 했다가 갑자기 우리 타임라인을 공개를 하니까 왜 녹화했냐 이렇게 태도를 바꿨어요. 국민의힘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제 뭐 프레임을 예를 들면 박근혜의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이제 연상작용을 하죠. 심지어로 연상작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상작용을 계속 반복되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과 지속적으로 등치시켜서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무슨 실종설, 무슨 네. 뭐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그대로 과거의 기억은 사실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되겠죠. 예. 결국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국민의힘 때문일까요? 시청률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회자돼서 다시 본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뭐 재방 시청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네. 뭐 재방까지 볼 거 있느냐? 본방만 보면 되지.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재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건 이게 그렇죠.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예능을 홍보해 준 격이 돼 버렸어요. 네. 결국에는 그 이번에 그 예능에 출연한 것 자체가 이제 의도가 뭐였느냐 했을 때는 우리 K푸드 문화 예술을 알린다는 그런 그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쇼 정치라고 비판한다.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네. 이재명은 쇼 정치하는 사람. 사실 그 쇼 정치는 윤석열이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가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똑같이 등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프레임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죠.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국제 무대에 가면은 브랜드죠. 그죠? 브랜드고 우리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브랜드가 그렇죠. 그 브랜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그런 역할 충분히 있는 건데 그거를 쇼 정치라고만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네. 왜냐? 저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거죠. 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개인적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너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받을까요? 글쎄요. 받으면 더 우스워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노벨위원회가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날 비슷한 때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그 가자 지구에 대한 뭐 소위 말해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리조트 만들겠다고 예, 했죠. 리조트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받으면은 아마 노벨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뭐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토 같은 데도 뭐 추천이 됐고 그러니까 그 노벨 평화상 추천은 뭐 누구나 그러니까 많은 데서 300개 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것을 선정하고 받는 것 자체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정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 아시지만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원한다. 사실 일기부터 이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왔거든요. 트럼프의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건 오바마에 대한 보통 열등감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실제로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오바마에 대한 노벨 평화상 얘기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 등치가 돼 갖고 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종의 그 열등감을 일종의 그 자신의 정치적인 동력으로 뒤바꾸는 사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네. 트럼프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느냐? 그거는 열등감이 정치적 힘으로 만드는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열등감을 대놓고 표출한 게 아닌가. 그 열등감이죠. 뭐 그 저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는데 난 이걸 했잖아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미국 사람의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알죠, 사실은. 예.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우리가 지금 예능 출연에 대해서 8.9%까지 얘기를 했는데 쇼정치 이게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또 있었습니다. 화재 이런 재난 상황에서 예능에 출연했다. 그걸로 이제 공격을 했던 건데요. 잃어버린 48시간 얘기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해서 발생한 사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정자원 관련된 부분은 저도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렇게 시스템이 엉망이었나. 왜냐하면 사실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란 건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게 이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구려의 성이라든가 이 옛날 성들이 그렇죠. 하나가 무너지면 왕창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거기만 무너지고 거기만 수리하면 되는 형식으로 쌓았어요. 당연하게도. 근데 현대의 국가가 너무 초유기체가 되면서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갖고 지금 불이 하나 났는데 전체가 잘 못 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떤 이른바 프레임 세팅할 때 이게 스트럭처링 할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 맞는 거고 물론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걸 바꿨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래도 컴퓨터를 좀 공부했는데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버 하나가 몇 개 불탔는데 그게 연쇄 반응을 해갖고 네. 한 층의 일부가 나가라갔는데 국가의 행정전산망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당시에 네.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네. 그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뭐 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그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제 백업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2중 3중으로 백업을 다 해놓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국가 기관에서 이런 제대로 된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는 것 자체가 되게 비상식적인 그런 대응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조짐은 보였던 것은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하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 아현동 그 지하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무슨 그 지하구라는 게 여기 통신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불이 났다는 걸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신고를 못했냐? 그 불난 그 통신선에 119망, 112망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안 소리냐? 되죠. 왜냐하면 불이 나서 그 불을 신고해야 되는 망은 이 불난과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리시켜야죠. 근데 그 민간망과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가장 또 황당했다는 것은 사실은 경찰의 경비망은
민간문과 분리되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또 윤석열 정권이 또 사고 쳤던 게 또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체 친일파 환수 소송 6건 중에 4건을 환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소 1,500억 원 규모인데도 한 번도 환수 소송을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뭐 윤석열 별명이 뭐 강성 친일파라던가 친일을 넘어서 숭의를 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이 환수 소송까지 한 건도 안 한 거 너무 의도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네. 왜냐하면 윤석열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검사들 그러니까 법무부에 네. 또는 그 대리하는 검사들이 아무것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것도 안 그렇죠. 했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를 강제적으로 뭐가 아니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그걸 꼭 어떤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법에 안 넣는 이유는 그건 되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안 넣는 거예요. 그 법에 안 넣는 거를 이 사람들은 법이 없으니까 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듣는 거죠. 네. 법 그 자체만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거죠. 그냥 뭐 좀 이따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몰랐어요. 아니면은 사실 법 조문이 없잖아요라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그렇죠. 의도가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도 친일이란 얘기는 하지 않고 남들이 친일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공직관이라든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뭐 법무부에서 할 일을 환수 소송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정권에서 손 놓은 친일파 환수 소송인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윗선 윤석열 눈치 보기에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또 의심이 나타나는 게 또 네. 일본 관련설 그리고 일본의 관련설, 통일교 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안에 저기 안보실에 있었던 누구 비서관 그런 사람들의 다 관련성 그리고 그 어떤 그쪽으로부터의 정치 자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심 안 할래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랬겠지. 네. 그 자기 아버지가 뭐 그랬겠지 또 그랬겠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으면서 왜 안 했냐고 물으면은 그 답도 안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친일파들한테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친일파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친일 그 소송이 늦어지면 환수도 사실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불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뭐 시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팔고 그러면 그렇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관련자 많아질수록 소송 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뉴라이트가 친일파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뉴라이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긴 해석도 합니다. 가능하죠. 거기에 상당 부분에 네.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으로 서로 그냥 눈치껏 안 봐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걸 꼭 이걸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환수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명이라든가 증여한 거 이 모든 것들 다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럼 또 그러겠죠. 소위 말하는 사법 기득권자들이니까 법적 안정성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하겠죠. 그걸 또 문제가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해놓고 나서 또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이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이렇게 뭐 파도 끝이 없는데 이번에는 해군 함정 술 파티 제주도 다금바리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도 휴가 때 제주도에서 그 비싼 다금바리를 공수해 오도록. 네. 근데 그거를
해군 함정을 통해서 가져왔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충분히 그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그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직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거고 잠깐 있다 가는 거고 봉사하는 직이라는 것이란 생각보다는 네. 자기가 충분히 누려야 될 걸 다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무슨 짓이든 다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틀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도 안 되고. 이게 참 안타깝죠, 그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럼 그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촘촘히. 그렇죠. 근데 그게 참 그게 그럼 어디까지 그걸 해야 되냐? 그건 인간의 상식에 기본한 것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상식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감시라든가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통치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그 범주를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될 것 지금 같긴 그거죠. 합니다. 예. 결국은 그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휴가도 대통령 휴가도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고 네. 해버리면은 네, 그렇죠. 그 그럼 통치행위 중에서 뭐 해군 저 구축감에서 그거 쓰는 것 뭐가 통치행위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해군 함정은 당연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고 국민을 써야 되는 걸 자기들이 쓰는 걸 통치행위라고. 아 이것까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법률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역할, 감시의 역할, 국회 역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파도 끝이 없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그 APEC 정상회의 앞두고서 기빈들이 다 방문을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바로 삼청동 외교장관 관저 행사동이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남동 관저를 윤석열이 고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안을 안 만들어 놓고 부랴부랴 빨리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뒤쪽으로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대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써버리니까 네. 이거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네. 이렇게 해버려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에이펙으로 굉장히 많으신 외국 손님들이 오셔갖고 네. 숙소에 묵으셔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숙소 문제도 지금 신라 호텔 문제가 걸렸었고 이게 다 이때 발생했던 문제들이죠.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이 있었고 사실은 88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이미 형성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고쳐야 되는데 글쎄 이게 지금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남도 관저도 관련해서 이거는 무속인이 점지해 준 거다는데 또 개 수영장. 그러니까 개 수영 실제 개를 위한 수영장이냐 아니면 뭐 백혜령 경정이 폭로한 것처럼 뭐 마약 뭐 어떻게 뭐 세척하거나 마약을 위해서 공간이었냐 여러 가지 개 수영장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참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뭘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거를 진짜 개를 수영시켰으니까 개 수영장이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최소한만 써야 공직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수백 톤의 물을 썼다고는 도대체 그러니까요. 뭘로 썼나 다들 아니면 뭐 주술 뭐 피를 뭐 씻었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자기들이 그냥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뭐 내 마음이니까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네. 라고 하는 진짜 이 정신 상태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무속인 얘기도 나오는 건 그런 네. 거잖아요. 물을 왜 많이 써야 되느냐. 뭐 숫자에 뭐가 있어갖고 그 이만큼 해서 뭐 해야 된다. 그게 뭘 막는다.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일종의 주술로서 행위로서 했다고 하면은 이게 못된 사람들인 거죠. 이거를 이게 국가의 공적인 어떤 자리를 그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 썼다니까 참. 예,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 주진우 의원과 건국전쟁 2를 봤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그걸 본다는 거 의도적. 그렇죠, 이게 의도적인 제주 거죠. 사상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뭐냐면 자극하려고? 구구파들이라든가 지금 일정 정도의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여주기 정치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영화잖아요. 뭐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지만은 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은 저쪽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소수의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지금 이탈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그 제주 4.3에 대한 해석, 이 건국전쟁 2를 보니까 너무 놀랐던 게 4.3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남로당이 주도한 공산 폭동이다. 그리고 그 선거, 그러니까 48년에 그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남로당이 그렇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거든요. 결국 귀결점은 부정선거겠죠. 네. 부정선거, 조작선거 이것을 뭐 흔히 말하는 남로당의 그것을 이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성전으로서 생각하는 주진우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결국은 이 그 어떤 시스템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글쎄요 너무 빈약하고 너무 좀 뭐 지난주처럼 짜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주장이 김달삼하고 박헌영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남로당 공산당원들이 바로 그 일반 주민들을 학살한 거다.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렇죠. 공작이다. 결국엔 이 흐름이거든요.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뭐 학계라든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3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우 메카시즘과 극우 어떤 이것과 똑같은 형태죠. 역사의 왜곡과 조작,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서 장동혁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특히 주진우 의원은 그 배경이 그 아버지가 공안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국 전쟁에서 아버지가 공안 검사고 본인도 지금 검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막말과 많은 이제 그런 현 정부 그다음 민주당을 향한 이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자행하고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건국전쟁 2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주진우가 이거를 같이 합류하는 어떤 배경적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진우가 차세대 그래서 계속 대표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차세대의 이미지를 좀 각인하려고 같아요. 아마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내부적인 지분 싸움이었던 거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내부는 세력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재편의 완결점이죠. 그러면 대표 주자가 필요한 거고 그 지점에서 지금 주진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건국전쟁 2가 구구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지향점이죠. 강화.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로 주진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검사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주진우도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의 아버지와 어떤 정통성과 관련된 그 뭐 브랜드는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4.3 유족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정치인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5.18을 이용했던 정치인도 많잖아요. 네, 맞죠. 결국은 지만원이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뭉개거나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유족들이든 어떤 역사적 아픔이든 뭐든 다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그 자체는 뭐 별 의미가 없이 마구 이용하고 네. 입증하려면은 우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럼 뭐 법대로 처리해 소송하고 그 다음에 무야무야 되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패턴인데 또 국민의힘이 이거는 DNA에 박힌 것 같아요. 이제 여기 4.3 유족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장동혁, 주진우였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던 이제 김민아 창원시 의원 예. 이번에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김현지란 사람을
과거의 비선 실세 누구와 계속 등치시키려고 하는 이미지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이미지화 작업 중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이 동원된 것 같고, 전 김현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현지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뭔 일을 했나요? 그냥 마녀 사장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현지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큰 어떤 과가 있거나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김현지 봐라. 김현지가 마쿠시세지 않냐라고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럼 아니야. 그럼 아니란 증거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네. 마쿠시세가 아니란 증거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김현지가. 아니 기란 증거를 내놔야지 아니란 증거를 내놓으면 어떻게? 맞아요. 그게 보통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방식이죠. 네. 막 쏜 다음에 거기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수준 낮은 저질의 어떤 인신공격까지도 네. 들어가고 네. 뭔가 뭐 연결되는 거 아니야, 뭐 둘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사와 연결해 갖고 계속 똥물 튀기는 방식으로 프레임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정치인들을 마주해야 되는 국민들 굉장히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마지막 질문인데 트럼프 방식 얘기하셔서 에이펙에 트럼프가 29일 날 잠깐 방문하고 31일 본행사 참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사람도 참 독특하지만은 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행사는 안 가지만 스포트는 다 봤잖아요. 아, 29일 날 오므로 인해서요. 스포트라이트는 다 봤죠. 근데 본행사에서의 자신의 책임은 면해지잖아요. 아, 그 다중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언이나 뭔가 서약이나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공동 성명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의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태평양 문제라 태평양의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같이 참여하면 자기도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은 앞에 잠깐 에이펙에 참여한 것처럼 하고 다 스포튼 받고 떠나면은 네. 나는 책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예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왔어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해왔군요. 해왔어요. 그 방식이죠. 네, 결국엔 트럼프 없는 에이펙 한국이 이제 경주 선언으로서 이렇게 주제를 하고 이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베프의 촉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